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본부 2팀 홍승택입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는 구글 광고 그 중에서 이제 검색 광고랑 GDN 광고를 알아보았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구글의 대표적인 영상 광고, 이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이제 유튜브 광고의 특징과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튜브 광고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각 캠페인별 목표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과금 방식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부 전략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번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국민의 83%가 이용하는 플랫폼이고, 월 평균 사용 시간도 어마어마하고, 또 요즘 학생들 장래희망 1순위가 이제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접근성과 평균 유저, 인입수 등 우리 모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 우리 광고를 뿌릴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이 진짜 상당히 어마어마하겠죠. 유튜브 광고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 애즈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지면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은 다른 플랫폼하고는 좀 다르게 구글 자체의 광고 계제 지면을 갖고 있지 않고 네트워크 지면과 제휴를 맺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죠. 검색 광고 빼고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도 그래서 세팅을 위해서는 먼저 구글 애즈에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 구글 애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각 캠페인별로 광고 목적에 따라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각 목적에 따라서 광고 운영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 광고의 경우 크게 고객 여정의 세 단계인 인지도, 구매 고려도, 액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지도는 이제 여기 보이는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이고, 이제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브랜드의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매 고려도는 이것도 말 그대로고, 사용자가 이제 우리가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해서 구매 고려도나 뭐 관심도를 제고할 때 쓰이게 되고요. 이제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등에서 세팅이 가능한데, 이제 온라인 액션 및 판매 증진을 위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마케팅 퍼널에 따라서 유튜브 광고는 광고 상품 입찰 전략, 타겟팅 등을 이제 다양하게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요거를 뭐 달달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세팅을 하면서 이제 저희의 어떤 그런 니즈와 어떤 그 업체의 특성, 뭐 광고 목표, KPI 등에 맞게 좀 다양한 캠페인을 수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광고 상품 등이 있는데, 뭐 사실은 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면 좋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주로 하는 상품들은 바로 여기서 인스트림, 범퍼헤드, 디스커버리, 지금 이제 디맨드 N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검색 광고 뭐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유튜브 광고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약형 비디오 광고 상품과 경매형 비디오를 아셔야 됩니다. 예약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금액의 광고를 이제 사전 구매해서 인벤토리를 선점하고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경매형 광고는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클릭과 같이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에만 이 비용이 청구되는 광고입니다. 이제 구좌, 시간을 미리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반응이 있을 때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건지 이제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형 비디오는 이 마스트헤드 광고, 프라임팩, 유튜브, 키즈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마스트헤드 광고는 유튜브 홈페이지 접속 시 최상단에 게재되는 광고입니다. 요 위에 예시는 이제 데스크탑, 모바일의 모두 홈페이지 첫 화면 최상단 위치인데, 이 상품은 이제 하루 만에 가장 많은 타겟 고객들에게 광고를 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케팅 목표가 인지도 증대나 단기간에 전 연령에게 광고를 도달시켜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채널 구독자를 확대를 시킬 때 뭐 그런 경우에 좀 알맞는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독점 방식인 CPD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원하는 타겟 구간을 이제 대상으로 원하는 노출량만큼만 점유하는 방식인 CPM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 프라임팩 같은 경우는 TV 방송사나 이제 웹 오리지널 콘텐츠 그런 채널을 이제 선별하여 판매하는 예약형 광고 상품입니다. 뭐 인지도 증대, 유튜브 내 프리미엄 콘텐츠 구매 목적일 때 좀 적합한 광고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스트리밍이나 뭐 게임, 콘솔, TV 광고 등을 이제 주로 노출시키는 광고이고, 이것도 과금 체계는 CPM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아마 최소 예산이 한 3천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 키즈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만을 위한 맞춤 앱의 환경에서 노출되는 광고이고, 그 키즈 앱 영상 시청 화면에 광고가 게재되고,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 앱, 뭐 그 연결된 기기, 뭐 스트리밍이나 게임 콘솔, TV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겟에 대한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 증대가 목적일 때 좀 적합한 광고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이 이제 경매형 비디오 광고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자주 접하는 광고의 형태이긴 합니다. 이 범퍼 헤드 같은 경우는 6초 이하의 광고를 게재를 하고 스킵을 할 수 없는 광고입니다. 위치는 이제 유튜브 영상 시청 페이지이고 데스크탑 및 모바일, 웹, 앱, 스트리밍, 게임 콘솔, TV 등의 되게 굉장히 다양한 기기에 모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도 확대가 필요한 브랜드, 제품이거나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좀 많은 수의 도달을 발생시키고 싶을 때 활용하기에 좀 알맞죠. 이 조회보다는 도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광고이고, 이 범퍼헤드의 조회수 집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루뷰 4 리치는 노출 확대를 위해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스킵 가능한 CPM 기반의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거의 10개 중에 9개 트루뷰 4 리치 캠페인에서 평균 20% 이상의 광고 상기도를 이제 기록을 했다는 그 구글 애즈 측의 답변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 브랜드나 제품의 인지도 증대 및 효율적인 도달, 이런 리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일 때 가장 활용하기가 알맞습니다. 영상기의 제한은 없는데 어떤 좀 효율적인 도달 확장이나 인지도를 위해서는 좀 15초에서 20초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 건너뛸 수 없는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 이제 구매하는 스킵 불가 15초 광고 상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 목적이 브랜드나 상품의 인지도 증대에 있을 때 좀 활용하기가 알맞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대략 이런데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이제 잠재 고객 솔루션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인구 통계는 말 그대로 세팅단에서 데모그래픽을 정의하는 거고 보통은 연령, 성별, 자녀 유무, 소득 등이 있죠. 이 상세 인구 통계는 여기서 이제 교육 수준이나 육아 단계 등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타겟팅에서 이 잠재 고객이라는 워딩이 참 중요한데, 고객의 특징, 관심 분야, 습관, 좀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항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사용자에게 내 광고를 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도달시킬 수 있는 그런 타겟팅이 있고, 이 맞춤 세그먼트를 통해서 관련 키워드나 어떤 페이지 등을 들어갔는지 등을 이제 세팅을 해서 정말 이상적인 잠재 고객을 달성을 할 수가 있죠. 이 오디언스 확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과가 검증되었던 고효율 타겟 그룹에서 도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입찰 솔루션 보면은 CPM의 경우 또 일반 경매형 타겟 CPM과 인스턴트 리버스 형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좀 괜히 어렵게 써놓은 거고, 일반 경매형 타겟 CPM은 목표 CPM 단가를 입찰가로 설정을 해서 노출하는 타겟 CPM 입찰 방식이고, 이 전체 예산과 기간을 입력을 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계산된 예상 노출 범위와 CPM 단가가 자동으로 산출되어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고려도, 제품 관여도 상승과 관련된 캠페인 목적별 유튜브 광고 종류입니다. 이 트루뷰 인스트림은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기 전 이제 노출되는 동영상 광고인데, 클릭하면은 유튜브 내 채널이나 외부 링크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5초간 광고 재생 이후에 건너뛰기가 가능하고 조회당 비용인 CPV로 과금이 됩니다. 요 트루뷰 디스커버리, 인피드, 디맨드엔 광고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 검색 결과 이제 시청 페이지 관련 영상 상단, 그리고 유튜브 홈페이지에 노출되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클릭을 하고 동영상을 감상을 시작을 할 때 비용이 청구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자면 딱 이런데, 이 잠재 고객 솔루션에서 이제 새로운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생애 주요 이벤트와 콘텐츠 타겟팅이 있죠. 생애 주요 이벤트는 사용자의 삶에서 어떤 좀 중요한 순간을 맞는 시점에 광고를 도달하게 하는 타겟팅 전략입니다. 이 콘텐츠 타겟팅의 경우는 제가 이제 GDN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 광고에서 똑같이 주제, 키워드, 계제 위치 등으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 솔루션을 보면은 요 CPV라고 나와 있는데, 이 CPV, 조회당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조회에 대한 집계 기준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 노출과 도달, 조회가 있는데, 사실 이 노출과 도달은 이제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조회랑은 좀 아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이 노출과 도달의 가장 큰 차이는 UV와 P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UV는 유니크 비지터, 즉 내 광고를 본 사람입니다. 도달의 개념이죠. PV는 페이지 뷰인데 내 광고 콘텐츠를 본 횟수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내 광고를 예를 들어 5번을 봤다면은 노출은 5가 되지만 도달은 1이 되겠죠. 한 명의 사람이 내 광고를 5번을 봤으니까. 그래서 조회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집계 기준을 우리는 30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미만의 광고는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조회수가 이제 플러스 1이 되고 30초 이상의 광고는 영상 시점 딱 그 30초 지점에서 조회수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클릭을 해서 만약에 랜딩으로 유입이 되었다 해도 이제 조회수가 1이 찍히죠. 근데 영상도 보고 광고를 클릭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진 않아요. 똑같이 1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트루뷰 디스커버리 이 디맨드행 광고의 경우는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이게 조회가 되는데 이거는 조회로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리 보기 화면이기 때문에 조회로 체크가 안 되고 클릭을 했을 때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범퍼 헤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스킵이 불가능한 광고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강제로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조회수로 증가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도달의 목적으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조회수 증대로는 범퍼 헤드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논스킵 인스트림의 경우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강제로 시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리타겟팅 모드로 활용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환, 판매나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트루뷰 4 액션의 경우는 이 세 가지 클릭 기능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 클릭 유도 및 전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 타겟 CPA 입찰 전략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상 실제 과금되는 방식은 CPM이더라고요. 그리고 인비디오 오버레이의 경우 이 유튜브의 파트너 프리미엄 영상이 재생이 될 때 15초간 게재되는 배너 광고입니다. 요것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외부 링크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 CPC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환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리타겟팅 솔루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사 잠재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23년 8월부터 아마 세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타겟 CPA를 사용을 하고 구글에서는 이제 1 예산의 10분의 1을 전환당 비용으로 세팅을 하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고정적인 단가를 가져가는 것보다 이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와 비슷하게 유튜브도 검색 광고 영역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요 해당 부분처럼 요렇게 노란색 광고 표시가 뜨면서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구글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조금 같이 봤었던 검색 광고 캠페인으로 따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랑 좀 유사하게 똑같이 키워드 등록하고 진행이 가능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구글의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검색량이 현저히 적은 키워드의 경우 구글에서는 구자 자체를 열어주질 않아가지고 광고가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광고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먼저 해당 주력 키워드가 구조가 열려 있는지를 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검색 광고 캠페인 세팅 시 네트워크 선택 화면에서 요 구글 검색 파트너 포함에 체크를 해주시면 광고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광고 종류별 세팅 방법도 알아봤으니 이제 세부적인 좀 광고 전략 세팅 및 영상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가 살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객 타겟팅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상품을 이해하고 핵심 타겟을 설정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고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구글 광고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타겟팅이 아주 정밀하게 가능하다는 점이죠. 크게 이제 인구 통계별 타겟팅을 기반으로 내가 광고하려는 업종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고 흥미가 있을 만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고객들이 검색을 했던 키워드의 쿠키 정보를 기반으로 한 뭐 그런 타겟팅뿐만 아니라 뭐 주제, 게재 위치 등에 따라서 타겟팅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캠페인에 이제 각 광고 그룹핑을 이제 각 타겟팅에 맞춰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타겟팅별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각 타겟별로 성과가 있고 없고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성과가 없는 타겟팅 그룹은 계속해서 좀 타겟을 수정을 하면서 성과를 도출해 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콘텐츠를 보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 광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소재에 대한 기획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의 경우 각 영상별 그 특징들이 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기획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영상 소재 기획은 크게 세 가지 중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를 이용하자입니다. 이 그 야심한 밤에 유튜브를 이제 보시다가 광고에서 뭐 이렇게 치킨이나 뭐 떡볶이 등을 먹는 소리 때문에 좀 굉장히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유튜브 광고는 이 타 광고 매체랑 다르게 이 사운드가 함께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효과에 추가적으로 이 청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 광고 효과를 조금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고 기억하기 쉬운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자입니다. 5초 영상 시청 후 건너뛰기 기능이 있는 인스트림 광고나 아니면 6초의 범퍼헤드 광고의 경우
이 5초, 6초 이내만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이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광고 소재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시청을 해야 되는 광고이다 보니까 좀 임팩트 있는 영상 구성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위 맥주 광고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각 요일마다 맥주 마시는 영상을 좀 보여줌으로써 일반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와 더불어 뭔가 다른 요일은 어떤 내용일까 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좀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광고 성과를 좀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은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할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목적에 맞는 캠페인 세팅 및 유튜브 광고 종류를 알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업체의 브랜드가 신규로 런칭을 했다 아니면은 뭐 해당 기간 동안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6초 안에 빠르게 해당 정보를 언급할 수 있는 범퍼헤드 광고나 인스트림 광고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우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좀 해당 상품의 전환수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인스트림 광고와 함께 상품의 주력 키워드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뭐 인피드 광고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이런 식으로 광고 목표에 맞는 캠페인 설정 및 영상 광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광고 성과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구글 광고 플랫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애저와 구글 애널리틱스를 바탕으로 광고 지표를 분석을 하고 추후 광고에 사용될 콘텐츠를 개선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지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해석을 하고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이 좀 제시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해당 보고서는 이제 제가 광고주님들께 직접 월마다 보고드리는 보고서의 일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랜딩 페이지에 뭐 구글 애널리틱스 공통 스크립트 설치는 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 이후에 이제 만약 좀 다양한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뭐 UTM 파라미터 등을 생성을 해가지고 각 매체별로 데이터 취합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겠죠. 그래서 각 매체별로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 이후에 유튜브 영상으로 인입된 유저들은 얼마나 되는지, 유입되고 이탈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사이트 내에서 유입된 그 고객의 행동 퍼널 등을 분석을 한 후에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상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평상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유튜브 광고가 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략과 타겟 등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세팅을 하시거나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보시는 해당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검색 광고부터 GDN, 유튜브 광고까지 좀 기본적인 세팅 방법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심화된 내용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네이버 광고나 카카오 광고보다 어려운 광고 매체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게 사실 이 기능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광고 집행에 올바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면 마케팅에 있어서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하시면서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조금 알쏭달쏭한 아리까리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은 주저없이 아래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AMPM 글로벌 홍승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